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린 영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전체 중에서 통계 단원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확률 변수랑 확률 분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용어 설명을 선생님이 조금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신 그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내용 자체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다라는 걸 알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열기를 보시면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동전의 앞면을 보통 헤드의 머리 글자를 따서 H, 동전의 뒷면을 테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T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표본 공간 S는 이렇게 순서상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표본 공간 S를 순서상으로 나타냈는데, 선생님은 순서상으로 나타내기 귀찮으니까 그냥 앞뒤 순서만 잘 맞춰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표현의 문제인 거니까요. 일단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거를 HH, 그다음에 앞면, 뒷면 순서로 나오는 걸 HT, 뒷면, 앞면의 순서로 나오는 게 TH, 그 다음에 뒷면, 뒷면의 순서로 나오는 것을 TT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여러분한테 X라고 한번 정해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앞면 몇 개 나오죠? 그쵸, 두 개. 얘랑 얘는 앞면이 몇 개 나오죠? 그쵸, 한 개. 얘는 앞면이 나와요? 안 나오니까 0개라는 거 벌써 눈치채셨죠? 그래서 표본 공간에 나오는 경우가 총 네가지가 있었는데 HH, HT, TH, TT가 있었는데 이거를 요렇게 X의 값으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게 2, 1,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에 각각 대응을 시키면 HH는 앞면 두 개니까 2로 대응하는 거고요. TH랑 HT는 앞면이 한 개씩 나오니까 1로 대응하고 TT는 앞면이 나오지 않으니까 0으로 대응하는 요런 식의 대응 관계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또 하나 무엇을 눈치챘을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화살표가 모두 다 한 개씩 출발했구나. 그럼 여러분은 함수의 정의 기억나시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각각 한 개씩 화살표가 대응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었다? 맞아요. 함수라고 불렀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함수네요? 맞아요. 정확히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대응되는 녀석을 함수 중에서도 확률 변수라고 지금부터 부르기로 약속을 할 겁니다. 이거 용어의 정의니까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선생님 왜 함수인데 변수라는 말을 쓰나요? 교과서에도 그 부분이 정의되어 있거든요.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선생님이 썼던 거 그대로 여기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고 각각 대응되는 관계를 써보면 이렇게 되고 그걸 대응 관계를 이렇게 함수의 대응 관계처럼 나타낼 수 있고 이때 각각의 표본 공간의 각 경우에 단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관계를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지금부터 부를 거고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일종의 함수이다. 그런데 확률 변수는 함수이기는 하지만 변수의 역할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확률 변수라고 부르기로 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때 확률 변수는 보통 우리가 여기서 x라고 정의했듯이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소문자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특정한 x값을 가질 때 확률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정의를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일 때의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전체 경우가 네 가지 중에 0인 경우가 한 가지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1일 확률은 얼마니? 라는 의미이고요. 전체 네 개 중에 두 개고 약분하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앞면이 나올 횟수가 2일 확률은 얼마니? 전체 네 개 중에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초 다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본격적인 건 이산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랑 나중에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울 건데요. 이산과 연속은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분야예요. 연속은 여러분이 이미 이름에서 느낌이 올 텐데요. 이산에 대한 느낌도 여러분이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뭐냐면요. 한자로 따지면 떠날 이자를 쓰고요. 산은 뭐냐면 흩어질 산자를 써요. 한자는 선생님도 못 쓰겠어요? 자, 일단 이런 느낌인데, 이산가족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산가족 할 때 그 이산이고요. 이사 가다 할 때 그 이자고요. 흩어지다, 분산되다 할 때 그 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이라는 말을 앞으로 만나시면, 아하, 뚝뚝 떨어진 녀석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이산은요, 뚝뚝 떨어진 계단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연속은 쭉 이어진 경사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의 이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예시가 진짜 기본적이고 중요한 예시라서 이 예시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냐면, 흰 공 두 개랑 검정색 공 두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고요. 거기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면, 자, 여러분,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는 거 눈치채셨어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랑 1이랑 2겠구나, 라는 걸 일단 눈치채셨으면 성공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총 4개의 공 중에 2개를 뽑는 게 전체 시행이니까 전체 경우는 4개 중에 2개 뽑는 4C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흰 공의 개수가 X개인데 그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니까 흰 공 2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히고 나머지 검은 공에서 2개가 모두 뽑히는 이런 경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흰 공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의 확률을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하, 4개 중에 2개를 동시에 뽑는 시행인데, 흰 공 중에서 한 개, 검은 공 중에서 한 개, 이렇게 동시에 뽑히면 되는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2가 되는 경우의 확률은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시행인데 흰 공이 모두 다 뽑히고 검은 공은 뽑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각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만약에 계산하라고 하면요. 다시 2는 6이죠. 그리고 이거는 6이고 요거는 1, 요것도 1이니까 전체 계산하시면 5호라 6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대칭적으로 요것도요. 4C가 6인 거 동일하고 얘도 1, 얘도 1이니까 똑같이 6분의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돼야 되죠? 그쵸? 1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6분의 1, 여기가 6분의 1이면 여긴 자동으로 6분의 4일 것이다 라는 게 예상이 돼야 돼요. 물론 계산하셔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6 나오고 이 C1은 2, 여기도 2.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4. 다시 말하면 약분하면 3분의 2라고 쓸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거 다 합쳤을 때 1이 되는지를 여러분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한 방에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여러분, 한 방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한 방에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어떻게 쓰기로 약속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런 느낌이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를 요렇게 X로 한번 나타내 보면, 여기서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분모는 달라질 이유가 없겠죠. 네, 분모는 전체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고정된 상황이니까, 분모는 4C2인 게 고정돼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시행에서는요. 그리고 또 무엇이 달라지지 않냐면 흰 공이 2개인 것과 검정색 공이 2개인 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고정해서 쓰시면 되냐면 여기 2개 중에서 무언가를 뽑고 여기도 2개 중에서 무언가를 뽑는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뽑는 시행이라는 것에 집중하시면요. 여기 요렇게 동시에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거 눈치채셨죠? 근데 여기 곱하기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고정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럼 달라지는 건 무엇이냐면 흰 공의 개수를 우리가 지금 x라고 했잖아요. 그럼 흰 공의 개수인 요 부분이 '아하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여기를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흰 공의 개수를 이렇게 x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도요.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거 눈치채셨죠? 그런데 여기가 0 개면 여기가 여기가 1 개면 여기가 1 개, 여기가 2 개면 여기가 0 개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2 개를 기점으로 얘가 뽑히는 개수에 따라 얘가 결정이 되는 거 눈치채셨죠? 그래서 고걸 이용해서 쓰시면 여기는 2 빼기 x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가질 수 있는 x의 값은 0, 1, 2, 9 요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새롭게 정의된 요 함수 보이시나요? 요 함수 보이시죠? 요 함수에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이 함수를 뭐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에 대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흰 공 2개랑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부르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고요. 0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각각 확률을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눈치채셨죠? 이때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뚝뚝 떨어져 있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자연수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이산확률 변수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때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이렇게 x1부터 xn이고 x가 이들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p1부터 pn일 때 이거를 대응시키는 것을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나타내고요. 이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확률 질량 함수라는 요거랑요. 그다음에 확률 분포라고 하는 요 용어입니다. 자, 선생님 너무 헷갈려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전에 요렇게 구해봤던 것을요. 표로 나타내면 0 개일 때의 확률이 6분의 1이었고 2 개일 때의 확률이 6분의 1이었고 이게 그 사이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모두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0 개일 때, 1 개일 때, 2 개일 때를 나타내는 확률을 분포하는,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는 표다라는 의미에서 이 표를 확률 분포 표라고 불러요. 이 확률 분포표는 각각의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이 잘 나타나 있어야 되고 합계가 1이 되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통째로 한꺼번에 나타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확률 분포는 보통 표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표와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쓰이냐? 솔직히 표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아, 표가 더 많이 쓰이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이산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왜 p라는 기호를 쓰겠어요? 당연히 probability, 확률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그 확률은 a인 경우부터 b인 경우까지 싹 다 더하면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여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산 확률 변수가 p x가 1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x가 1인 경우랑 x가 2인 경우를 더하시면 돼요. 1인 경우의 확률 요거였고 2일 경우의 확률 요거였으니까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확률 값들은 당연히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모두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확률 질량 함수와 확률 분포의 성질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제 1번을 해볼 건데요. 예제 1번 숫자 계산까지 한번 꼼꼼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학생 4명이랑 남학생 3명 중에서 대표를 3명 뽑는 그런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확률 질량 함수 구하라고 했는데 천천히 해보죠. 자, 아까 선생님이 확률 질량 함수는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런 걸 한 방에 딱 확률과 관련된 식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었죠. 이때 뽑힌 여학생의 수고요. 대표는 3명까지 뽑은 거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 눈치채셨죠? 그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이 0, 1, 2, 3이라는 뜻인 거 눈치채셨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전체 7명 중에 몇 명을 뽑는 시행이에요? 맞아요. 3명을 뽑는 시행이었어요. 그런데 뽑힌 여학생의 수가 지금 궁금한 거라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학생이 4명이었으니까요. 4명 중에서 X명이 뽑힌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죠. 4명 중에 X명이 뽑혔다고 생각하면 남학생 중에서는 몇 명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주목하실 점은요. 전체 뽑는 애들이 3명인 거니까 여기가 3-X가 들어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얘 X명 뽑았으면 나머지를 여기 뽑는 거라는 거 눈치채셨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3-X. 그리고 동시에 뽑을 거니까 가운데는 곱하기. 그 다음에 가질 수 있는 x 값들은 0부터 3까지니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1번 끝. 확률 질량 함수 벌써 다 구한 거예요. 자,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똑같죠? 똑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럼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요. x에 0부터 3까지 각각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이거는 계산 연습을 그냥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라고 하면 일단 이거 0인 경우의 확률, 그 다음에 1인 경우의 확률, 그 다음에 2인 경우의 확률, 3인 경우의 확률을 각각 구하셔야 돼요. 구하는 방법은 요 x값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구하면 되는 건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는 7시 3분의 4시 0 곱하기 3시 3. 그럼 여러분 여기 4시 0도 1이고 3시 3도 1이니까 7시 3만 잘 계산을 해갖고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7시 3 잠깐 계산을 해보면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7부터 거꾸로 3개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7C3이 35구나 라는 거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요거 0일 확률은 35분의 1이구나 라는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칭적으로 생각하면 편해서 선생님 여기 먼저 보여드리면 이건 7C3분의, 근데 이건 조금 다르네요. 아까랑은 좀 다른데 자, 그럼 7시 3분의 여기는 4시 3 곱하기 3시 0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3명 다 뽑히는 경우니까. 그럼 이거는 1이지만 요게 1이 아니군요. 요게 4군요. 그럼 이건 35분의 4가 되겠구나. 요거라 35분의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냥 찬찬히 할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 요거는요. 7시 3분의 4시 1 곱하기 3시 2인데 요거는 4, 요거는 3. 그럼 4, 3, 12. 그럼 35분의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시 3분의 4시 2 곱하기 3시 1이니까 요거는 6, 요거는 3. 6, 3, 18이네요. 그러면 35분의 18.
18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확률 분포를 우리는 표로 나타내는 게 목표였잖아요. 표로 나타내시면 요렇게 각각의 확률이 들어간 표가 완성이 될 겁니다. 표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요. 각각의 확률을 잘 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합계 1 까지 잘 써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여학생이 적어도 2명 뽑힐 확률은 수식어로 나타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학생이 적어도 2명이니까 2명 이상 요렇게 뽑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로는 2인 경우랑 3인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일 확률이 요거고 3일 확률이 요거니까 35 분의 18 더하기 35 분의 4가 될 거고 결국 35 분의 2 12 요렇게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요거 확률 질량 함수를 잘 구하고 나머지 잘 계산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